같은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공부에 한정되어서 다른 걸 할 여유나 시간을 주지 않아요. 평균적인 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공부시키고 똑같이 키워도요, 크면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기 힘들어할 거고요.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뒤늦게라도 시작할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아이가 좋아하고 숨겨진 재능을 찾아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저희 아이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게임하고 자는 것만 잘하는 것 같아요. 어찌나 산만한지 커서 제대로 직장 생활이나 할지 고민입니다. 입학하고 한 3, 4학년 정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초등 입학 전에는 아이들이 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미술, 음악, 체육, 공부 다 조금씩 경험시켜 볼 때거든요. 아이들도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라서 호기심도 많고 대체적으로 잘 따라오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 재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두루두루 경험시키면서 골고루 자라길 바랍니다. 초등 입학하고 저학년까지도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우리 아이 재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하진 않으세요. 공부를 일단 시켜보는 거죠. 그런데 4학년 정도 되면 공부를 시키기는 하는데 영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잘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슬슬 들어요. 이때 살짝 고민들을 해봅니다. 운동을 잘하나? 그림을 잘 그리나? 그런데 그쪽도 고만고만한 것 같고 특출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결국 무난하게 공부를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죠. 결국 아이들은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냥 공부하는 아이로 대부분 자라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엄마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흘려듣거나 그 시기에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면 사실 공부를 잘하길 바라기 때문에 못 본 척 외면하기도 했을 겁니다. 부모인 본인이 전공한 일이 만족스럽지가 못하니까 나와 같은 재능을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미술이나 음악에 관심이 많고 곧잘 하는데도 일부러 자꾸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게 유도하시는 분도 많이 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정도 가면 다 그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어 있죠.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아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살려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어하는 의욕도 생기고 승부욕도 생기죠. 그리고 스스로 방법을 찾는 자기주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죠. 부모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확장시켜서 재능을 키워주시면 좋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능을 표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 아이 재능 발견 첫 번째는 관찰의 시간입니다. 초등 입학 전까지는 아이가 놀이를 하면 하루를 그냥 신나게 잘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아이가 뭐 하고 노는지 보다는 오히려 저녁에 뭐 먹지? 간식 뭐 해주지? 이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별 고민이 없죠.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아이는 좋아하는 걸 계속 했더라고요. 지금은 초등 6학년이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게 좀 뚜렷해졌는데 어릴 때 그걸 꾸준히 좋아하고 잘했다는 걸 느낍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때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장난감이나 도구를 선호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블록을 쌓고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건축이나 디자인에 재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머님들이 건축, 디자인 이렇게 한정지어서 직업을 생각해 버리시면 아이가 그 길은 안 가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좋아하고 있는 걸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특정 분야에 관심을 보일 때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아이의 재능이 잘 발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한글이나 수학을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한 살 한 살 커갈수록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하는 걸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재밌으니까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그렇게 뭘 그리고 만들고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옷도 까다롭게 고르고요. 지금도 그리는 거, 만드는 거, 그리고 미적 감각이 필요한 분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다 미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감각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아요. 웹툰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할 수 있게 정보도 같이 알아보시고 이모티콘 같은 걸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포토카드 대지 같은 것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도 결국 아이 스스로 본인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재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스스로 커가면서 알아가요. 그래서 해볼 만큼 해보고 다른 걸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게 쭉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심하게 푸시하거나 아예 못하게 막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이를 관찰하면서 자주 하는 놀이, 지겨워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시고 같이 잘하는 방법도 찾아줘 보세요. 아이 스스로 정말 좋아하는 건 꾸준히 할 거고요. 잠깐의 호기심이었던 건 또 금방금방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겁니다.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대화의 시간이에요. 아이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잠재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니 우주니 대기니 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엄마 이거 알아? 하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과학에 흥미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동물을 좋아하고 희귀한 동물 이름을 외우고 그 동물 특성까지 줄줄이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커서도 정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인데도 토끼 이런 동물보다는요, 개구리, 도마뱀, 대벌레 이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결국 커서도 관심이 많고 집에 도마뱀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은 어떻게 해줘야 되고 탈피할 때는 이렇고 온도, 습도 본인이 다 알아서 조사하고 잘 키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희귀동물병원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의사가 돼서 이런 동물들을 치료해볼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아이가 대화 중에 자주 언급하는 주제나 활동이 무언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능 발견 세 번째는요, 집중 시간이에요. 어떤 활동에 특별하게 오랫동안 집중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건데요. 우리 어머님들도 관심 있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떤 분은 베이킹을 하다 보면 서너 시간 훌쩍 가 있지만 저는 그거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운동으로 발레를 하는데 또 제 친구는 발레 한번 갔다가 너무 느리고 지루해서 1시간 반이 진짜 길었다고 하기도 해요. 어느 한 가지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한다는 건 거기에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퍼즐을 끝까지 풀거나 책을 오래 읽는다면 논리적인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흥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패턴은 재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춤을 추는 걸 좋아한다면 음악이나 무용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꼭 가수가 돼야 되나요? 아니죠. 피아노도 좋아하면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작사가가 될 수도 있죠. 춤을 잘 추면 꼭 발레리나가 아니어도 안무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공부 시간 외에 시간이 났을 때 뭘 하면서 지내는지, 그리고 자꾸 엄마한테 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지겨워하지 않고 집중해서 어떤 걸 오랫동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초등 시기까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호기심과 재능들을 쫙 펼쳐두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공부에 한정되어서 다른 걸 할 여유나 시간을 주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 아이 스스로 찾아보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까지는 미술관이나 과학관, 박물관 같은 곳에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야구장, 축구장 같은 스포츠 활동도 다양하게 체험시켜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이 데리고 다니시다가 초등 가면 뚝 끊고 학원 보내기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초등 때가 미술관을 가도 수업 시간에 배운 배경 지식도 많아서 훨씬 흥미있게 즐길 수 있고요. 박물관도 사회 시간에 배운 것들을 직접 보니까 더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요, 아이가 특정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활동이 아이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특정 활동을 할 때 짜증을 많이 내거나 피곤해 한다면 정말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게 좋죠. 그런데 보통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박물관을 싫어해요, 미술관도 싫어해요, 놀이공원만 좋아해요 하시거든요. 보통은 자주 가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아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잘 모르면 박물관도 미술관도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가 아주 흥미있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렁설렁이라도 본다면 싫어한다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두 가지 배경 지식을 알려주면서 활동을 해보면 좋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7살 때 우연히 피겨스케이팅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김연아 선수를 여러 가지 다른 스포츠 활동을 시켜봤대요. 그런데 유독 피겨스케이팅에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얼음 위에서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할 정도로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했다고 해요. 물론 국가대표가 되고 혹독한 훈련 때문에 진짜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링크로 연습을 나갈 수 있었던 건 좋아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응원은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평소에도 아이가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시고요.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가 놀면서 그린 작품 같은 것도 집에 전시해 주시고 오며 가며 칭찬도 해주시면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자존감도 아주 높아질 거예요. 평균적인 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공부시키고 똑같이 키워도요. 크면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기 힘들어할 거고요.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뒤늦게라도 시작할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아이가 좋아하고 숨겨진 재능을 찾아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